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원령 정제격에 대해 설명드리죠. 정제격에 대해서 두 번째, 원령 정제격. 자, 전 시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자, 이 사주도 보죠. 경일간이, 묘월에 생하여 묘월에 생하여 정제를 삼는다. 즉 경일간이죠. 묘월에 생하여 정제를 삼는다. 자, 무조건 원령에 정제가 있다 해서 정제격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정제가 파를 이루거나 소멸을 당하면은 정제격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겁이 태왕에서 비겁이 태다해서 이 정제가 정제격이라 하더라도 군급 정제의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역시 정제격을 취할 수가 없죠. 자, 이 사주를 구조를 보면 해묘미 목국이 있죠. 해묘미 목국이 주어져서 원령 정제는 보존이 된다. 물론 목국이 아니더라도 여 자체에서 살아 있으면은 정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정제를 쓸 수가 있으면서 이제 진술 해가지고 식신해서 식신생제되고, 물론 이제 정관이 있고 인수가 있다. 그래서 재관인을 본 상태니까 이것은만 해도 기를 띄었다. 하지만은 본신이 경일간이 이 상태로 보면은 비록 인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술중에 신금이 있고 뿌리가 있다 하지만은 정관이 있고 재성이 있고 해서 경일간이 경일간이 약간 상태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죠. 신약하다. 자, 인성이 있고 하지만은 재관인이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에서도 기를 띄었지만 역시 신약한 상태다. 술 중에 뿌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신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운을 보면은 신앙운에 이제 발복이 되겠죠. 그래 보면은 술 대운부터 신앙운이 쪽 오죠. 그리고 이제 기의 생이면은 난 59년생이죠. 59년생. 자, 59년생이니까 이제 운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년운을 보면은 병인, 을축, 갑자 했을 때에 남방화왕절이 아닌 북방수왕절이죠. 북방수왕절이면서 축대운이라 할지, 이는 이제 직접적인 뿌리를 치는 게 없고 이제 인호술 화욱이나 또는 모광절을 더 왕하게 해주는 때죠. 하지만 천간에 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이 왕해진다. 그런 상태고, 이제 천년운은 그렇게 피진 못했겠죠. 천년운은. 그래서 이제 이 재성운도 역시 내가 신약한 상태니까 재성운이라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서 기를 띄었다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신약한 상태니까 설한운은 북방수왕계 설한운과 재관운을 보면은 크게 발달하진 못한다. 그래도 이 자체에서 내가 신약하더라도 뿌리가 있고 비견 있고 인성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나를 극하는, 이게 살이 왕하는 운을 제외하고는 원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지의 인성들이 있으니까 북방수왕절에도 인성을 제재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경술은 괴강일이죠. 괴강일. 개강일이 됐죠. 개강일이.
그러면서 경진, 시지의 경진시를 보니까 괴강을 또 봤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의 괴강일의 괴강시를 또 보면은 괴강격이 되기도 하죠. 자, 괴강격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정제격과 괴강격이 같이 겸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격을 이루고 있다. 그럼 전 시간에는 3개의 격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면 전 시간의 사주는 황제급이었다. 이 사주는 괴강격과 정제격이 같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정제격이죠. 첫 번째 정제격에 괴강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는 어느 정도냐? 괴강격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은 이 일지와 시지의 두 개의 격앙이 주어져 있고 정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극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격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를 해서 장차관급에 이른다. 장차관급에 이르는 사주다. 현재 이제 이걸 이제 나눠보자면 이제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죠. 국회의원, 국무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주들이 대권에 도전하게 돼요. 대권에 도전하기도 하지만은 대권까지는 어렵다. 이 사주는. 그래서 정제격과 괴강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운을 보면은 신앙운으로, 역시 신약한 상태니까 신앙운으로 가면은 발복이 된다. 그리고 현재의 이 급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관급, 즉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 격을 이루고 있는,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 현재.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급이 그렇다. 그러면 이분도 월령정제를 띠고 있죠. 월령정제. 월령정제이면서 편인과 인성이 있지만은 편이 왕한 상태죠. 성정을 들여다보면 정관이 있고 정제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가정적이다. 가정적이다. 즉 국회의원 또는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을 하면 그 부서의 장관으로서의 가정적, 즉 가정적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지만은, 가정적 분위기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가정에 최대한 충실하고 가정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나라 살림을 하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뜰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행한다. 만약에 이것은 가장적 이야기지만은, 이 사회가 공무사회나 일반 사회적 통틀어서 부패한 나라들이 있죠. 부패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외국 사정을 보면은 부패한 나라들이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있죠. 부패한 나라가 형성됐다라면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패 사회에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이죠. 그렇다면 이 부패에 있는 관료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진술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법적으로 이제 소송에 들어간다 할 때요. 송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록 이런 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패한 사회의 나라라면은 이런 것에 힘할 수 있는 요지들이 다 항상 들어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부패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부패에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원인은 그래도 부패한 나라는 아니다. 그래도 잘 굴러가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하고 부딪히지만은 그래도 무난히 해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현재의 당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밝혀도 상관은 없는데 당을 이제 중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 당으로서는 이제 다른 편의 정치 세력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에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다. 그 당에 맞게 하니까 그 당의 역할은 잘하고 있다. 뭐 원하는 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죠. 쭉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개강이 2개 주어져 있어 개강격을 이루면서 정제 이러면서 평관이 없죠. 평관도 없고 정관만 있어요. 정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권력자, 즉 욕심이죠. 권력자들이 욕심을 가지면 뭐가 되려고 그러죠? 집권자가 되고 싶어 하죠. 집권자는 뭐죠? 대통령이도. 자,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권력자의 욕심은 평관이 있는 것보다, 즉 평관이죠. 평관이 있는 것보다는 다수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다수히 떨어진데 어찌 정치인들은 다 욕심이 다 있죠. 다 권력자의 욕심이 다 있는데 뭐가 돼보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지만은 이 평관이 있는 사주의 격이 있는 사주와 평관이 없고 정관만 있는 사주의 구조, 성격 이런 걸 보면은 이 권력자로서의 욕심,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욕심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관이 있는 사람과 평관이 있는 사람, 정평관이 같이 있으면은 혼잡돼서 더 흉한 일을 겪게 될 게 있겠지만 만약에 평관만 쓴다거나 정관만 쓴다거나 했을 때 이 2개를 비교를 하면은 현저히 다르다. 그리고 또 편인이 2개나 있죠. 물론 경술, 경진, 괴강이 되지만은 편인이 2개 있음으로 해서 인성도 있긴 하지만은 인성은 연간이니까 현재의 정신적 측면에서는 인성의 역할을 크게 떨어지는, 이거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역할이 강한데, 이 역할이 강했을 때에는 이러한 욕심을 갖기는 크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혼자 급히 고뇌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차고 올라오기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만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당의 중책을 맡고 지금 활동 중이다. 물론 이제 큰 욕심을 어떤 경우든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든 어떤 정치인이든 다 이런 욕심은 다 있죠. 권력의 욕심,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 다소 한 번쯤이라도 다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 또 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주는 현재 신왕운으로 와 있어서 이렇게 당의 중책을 맡는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중책을 맡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국회의원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도 이만큼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신왕운인데 현재 59년생이니까 지금 유대운에 와 있겠죠.
양인운이죠. 양인운이 진유합금에서 다행히 그 억제를 눌러주죠. 정제를 이제 충하게 되면은 굉장히 흉한 운인데, 비록 신앙운이지만 정제를 칭하기 때문에 굉장히 흉한 운인데 진유합금에서 다행히 해구를 해줬다. 그래서 지금 이 당의 중책에 이르는, 그리고 신약한데 신앙운을 덕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병이 만약에 병을 쓰고 정이 아닌 상태에서 평관을 썼다면 양인가살이 돼서 진짜 만약에 이 대운에 대통령 선거가 걸려서 대권자로 나오면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수 있는, 물론 이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당선 가능성까지 주어지는 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운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이러한 상태로의 상태다. 경일관이 약한 상태다. 정제격과 개왕격이 주어져 있다. 분위기는 역시 원령전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한 구조다. 이렇게 해서 권력의 욕심의 이런 운과 사주 구조가 이렇게 해서 달리 평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정제격, 두 번째 정제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명사주를 풀어보는데, 원령에 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명은 정제격을 하고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여명은 관성이주다. 관이 부실하면은, 관이 부실한 상태로 대운이나 이럴 때 관이 극을 받거나 쇠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역시 발복할 수 없는 구조다. 여명은 그렇다. 원령 정제가 주어져 있어도,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도 역시 관이주기 때문에 그 발복을 하지 못한 상태, 이런 여명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